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9월 5일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고, 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 액티브 ETF 매니저들은 어떤 것들을 채웠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일단 고용지표는 생각의 외로 고용지표가 더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 전에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쩌면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게 되면서 시장이 밀릴 수도 있지 않냐. 요걸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하는 9월 18일쯤에 시장이 아마 반등을 노리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 액티브 ETF의 펀드 매니저 동향은 눈꽃빙수 이상 회원 가입하시면은 파일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텔레그램의 비공개 채널도 있는데 거기에는 카페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전에 액티브 ETF 매니저들이 어떤 것들을 채웠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견뎌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지표라는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고서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결국 시장은 뭔가 강력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빌붙어서 견뎌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그 무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그런 무비자 입국 쪽으로 정말 기관들이 붙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을 늘렸을까? 바이오를 늘렸긴 했을 건데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올릭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기관들이 처음으로 편입을 했다. 그 의료 AI 중에서 흑자 전환을 했었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원텍 정도가 조금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렇게 큰 포트폴리오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시어스테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타임폴리오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코엑트 삼성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SK 바이오팜을 많이 늘렸어요. 올릭스랑.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실적이 좀 있는 것들로 한번 이번 파고를 버텨보자. 뭐 요런 이제 컨셉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KB 자산이 하고 있는 라이즈가의 경우에는 G2G 바이오, 뭐 일동제약, 올릭스, 시어스테크 요런 정도로 그냥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조금씩만 비중을 늘리는 정도지 뭐 큰 폭의 변화는 있진 않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이 안 좋았었던 것들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뭐 시어스테크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금리 인하 소외주들,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것들, 알테오젠도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 이런 것들, 그다음 ABL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턴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비어져 있는 것들 잘 공략하시면 되고, 수급 오실레이터는 그것도 이제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얘네들이 늘려놓은 것 중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변화는 없어요,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코엑트 코리아 밸류, 삼성은 보니까 요즘 이제 시장에 삼성 전기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도 이제 그 추정이익이 막 신고가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있다라고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수급이 꽉 찼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 이런 거 좀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폴리오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는 정말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액티브하게 바뀝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 늘어난 게 금융주가 늘어났고 방산이 많이 늘었어요. 방산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쪽으로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 여기 신규 편입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전력기기가 늘었고, 방산 늘었고, 자동차가 늘었어요. 전력기기, 자동차, 방산.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조정을 받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정을 받았던 것들로 나는 이미 선조정을 받은 것들 위주로 채워놓으면 이 시장을 버텨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컬처 액티브 보죠. 컬처는 이제 소비재 쪽들을 많이 할 텐데, 확실히 여기는 이 GSP&L, 서브 T&D 이런 쪽으로 늘렸단 말이죠. 결국 이제 인바운드를 늘렸던 거고, 로봇만 하는 이제 로봇 액티브에서는 뭐 뉴로베카라고 하는 종목 정도만 뭐 의미 있게 좀 늘어난 것 같다. 그다음에 수출을 이제 주로 플레이하는 쪽은 이제 뭘 늘렸냐면, 많이 빠진 방산, 그리고 전기, 여주기도 전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매각 이슈가 붙어 있는 뭐 SK 오션 플랜트, 그다음에 이번에 합병 이슈가 진행되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바로 밑에 있어요. 예를 들어 46만 원이면 50만 원 언더에서는 사볼만 하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이 현대중공업도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버텨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랑, 그리고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블이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전기, 실적이 좋다고 하는 전기. 여기서 이제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벤트도 있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고 하방도 단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매수 청구를 해준다는데, 시장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50만 원 언더가 되면 이쪽으로 매수가 쏠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코리아 테크 보죠.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어떤 쪽으로 늘렸을까. 여기는 뭐 여기도 삼성 전기를 늘렸어요. 삼성 전기, 그리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SK 스퀘어, 바이오, 여기도 이제 바이오를 늘렸고.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어떤 걸 늘렸을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조선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 이런 거 많이 막 늘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이제 이 SK 오션 플랜트도 매각 이슈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붙어볼 정도로 뭐 0. 얼마 이런 게 넣어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를 좀 많이 넣었네요. 특이하게 네이버를 많이 넣었고, 여기도 전기가 이제 다른 쪽들이랑 이제 좀 겹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이런 쪽으로 좀 조선 쪽으로 늘렸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을 많이 늘린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이제 여기도 늘렸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선호하는 기관들이 꽤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퀄 인증 이슈가 있는 이제 테크윈, 그 다음에 뭐 PSK 이런 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늘린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소비재 ETF인데, 보시면은 GSP&L과 서브 T&D를 늘렸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게 전부 다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 그러니까 소비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엔터도 있을 것이고, 뭐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건강기능식품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당장에 있는 이벤트가 높은 것들, 그런 이제 이 소비재 쪽으로, 인바운드 쪽으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K 이노베이션, 여기도 이제 신규 편입한 모습들의 종목들을 보면 이제 바이오를 늘렸죠. K 이노베이션인데 바이오를 늘렸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되는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바이오와, 그 다음에 비만 관련해서 이제 뭐 메세라의 발표 이벤트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다 이벤트로서 시장의 어떤 파고를 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큰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기관들은 주식을 다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주식을 다 비울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견디기 위해서 당장 이제 이벤트가 근접해 있는 종목들로 이제 버텨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는 그래도 현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체 주식 비중 중에서 현금을 일부 만들고 공격수들을 이 이벤트가 있는 것들로 사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핵심 내용이, 매크로 이벤트가 있을 땐 근처에 이벤트가 살아있는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공격수로 잡아놔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신재생, 코덱스 신재생 액티브인데 여기는 완전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SK 오션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비중을 놀려놨어요. 그리고 원전도 이제 요것도 이벤트가 생긴 거죠.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관련된 이벤트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늘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타임폴리오 K 신재생은 최근에 이제 그 전력기기를 많이 늘린 게 좀 특징이에요. LS 마린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뭐 산일전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늘렸고, 그리고 이제 그 비철금속,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가 비철금속이 세다 보니까 비철금속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각 이슈 있는 것들, 매각 이슈 있는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 막 이제 해놓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매각 이슈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시장의 파고를 넘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느냐에 따라 회사의 어떤 미래가 너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베팅할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확실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선이랑 전력기기, 방산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고, 여기도 배당 성장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방산이랑,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여기도 인바운드죠. JS 코퍼레이션, 서브 T&D. 인바운드잖아요. 그래서 방산과 인바운드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매니저들이 비슷해요. 조금씩 늘리는 매니저들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종목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적게 움직이는 매니저들도 신규 편입을 하거나 비중이 좀 늘어난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이제 비슷한 컨셉이죠. 그 근방에 이벤트가 있는 것들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매니저들의 성격이 다 보이죠. 조금씩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실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매매를 해온 사람들은 상대방 포트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보이는 거죠. 매매 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로 바이오가 늘어났긴 했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놈을 플레이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이제 신한에서 엄민용 위원님이 얘기한 올릭스 위주로 이제 플레이하든지, 또는 이제 야 숫자가 나오잖아 시어 스태크 봐봐 이런 걸로 이제 플레이하든지, 그 다음에 ABL 바이오로 플레이하든지 대장으로 플레이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산같이 많이 빠진 것들, 야 이거 주도주였는데 그래 좀 빠졌잖아 이런 것들로 플레이하든지, 그리고 자동차도 야 이거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나름 편해 이런 걸로 좀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이 정부의 상법 개정 3차에 걸리는 종목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나 삼성생명 정도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까지도 이제 그런 계열로 그런 컨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보더라도 인바운드가 확실히 이제 늘어난 거는 바로 이제 9월 말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매각 관련된 SK 오션 플랜트나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달려있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걸로 좀 시장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벤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시장이 건져내거나 숫자가 나오는 것들로 견뎌내려고 하거나, 바이오에서도 뭐 D&D 파마텍처럼 금방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것들, 9월달에 메세라 이벤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장이 견뎌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